안녕하세요. 하태경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캠프 정무실장 김익환입니다. 지금부터 하태경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후원의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태경 경선 후보자를 모시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와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하태경입니다. 오늘 제 후원회가 발족되는 날입니다. 제가 네 분의 공동회장님을 모셨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라면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분들이고, 저는 이분들의 도움으로 제 의정 활동의 길을 찾았고, 그 등불을 보았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상 저의 정치적인 면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김민진 씨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윤창호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가 나서 해운대 백병원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이 있고 직후에 그 중환자실로 뛰어갔었고, 그때 윤창호 씨도 보고 우리 윤창호 씨 유족들, 그리고 김민진 씨를 포함한 윤창호 친구분들, 그 현장의 기억들이 아직도 나고요. 그 이후로 단순한 그 슬픔, 분노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한 걸음 더 움직이게 하는 윤창호법을 우리 친구분들이 준비를 했고 같이 힘을 모아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법으로 많은 사고로 다치거나 희생되는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었던 대한민국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우리 이래진 이제 공동회장님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고, 또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대한민국의 큰 숙제고, 제가 그 서해 한밤에 북쪽 서해를 바라보면서 이 무거운 주제, 그리고 이 절박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한민국 안에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북한의 눈치만을 보는 이 정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여서 정말 우리 이래진 선생님께서는 이제 평생 이 문제를 안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부담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겠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 정권 교체가 되면 이 서해 공무원 이제 피격 사건은 정권에서 해결해야 될,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다짐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아직도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한도 많이 남아있고, 또 비완의 숙제로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 문제는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오신 그 김호웅 후원회장님은 마리논 사건 유족이십니다. 마리논 사건은 이제 포항에 있는 해병대 헬기가 이륙하자마자 바로 추락이 되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우리 김호웅 선생님의 외손자가 정말 안타깝게 이 생을 뜨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사건이 제가 국방위원으로 결정된 그날
발생한 사건이고 이대로 그냥 방치했다가는 또 군이 이 사건을 덮으려 할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 군대가 아직도 그렇습니다. 덮으면 덮인다 이런 관성에 빠져 있어가지고 무슨 사고가 터지면은 축소하려고 그러고 은폐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바로 포항 현장에 내려갔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 추락한 헬기 동체 잔해들 다 보여주고 그 이후로 이 은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마리논 사건을 보면서 제가 군대 개혁, 국방 개혁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가, 신뢰받는 군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문제인가 아주 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못 왔지만은 카나비 서진혁 프로게이머 선수인데 같이 공동회장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이 카나비 선수는 미성년자 때, 지금은 이제 성년이 되었는데 미성년자 때 세상 물정 잘 모른다고 노예 계약 같은 걸 만들어서 노예 선수로 부려먹으려고 했던 그런 아주 악성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미래 꿈 이거를 빼앗아가는 우리 사회의 여전히 나쁜 관행들을 이제 깨고 또 카나비 선수도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나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그런 사건인데요. 아무튼 제 의정 활동에 하나하나 다 보석 같은 그런 사건들이었고 제가 정치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게 해준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제 인생의 벗이자 친구이자 스승으로 함께 해 나갈 분들 오늘 공동 후원회장으로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은 후원의 공동대표를 맡아주실 4명의 공동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시고 또 후원 활동을 독려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안타까운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윤창호 군입니다. 제2의 윤창호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고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직접 법안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윤창호법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윤창호 군의 절친이자 윤창호법을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한 김민진님께서 저희의 공동 후원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태경 의원님을 처음 뵙게 된 것은 2018년 이맘때쯤입니다. 벌써 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창호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이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었을 때 병원에서 밤낮 없이 창호 곁을 함께 지키면서 더 이상은 억울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창호의 친구들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만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태경 의원님을 처음 만나 뵈었습니다. 윤창호법이라고 불리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서 법안의 완성본과 함께 이 법안을 직접 발의해 주시고 또 나아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내용의 편지를 그 당시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시던 모든 분들께 메일로 송부했습니다. 그리고 답신을 총 3분에게서 받았는데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신 하태경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3분 중에 저희가 왜 하태경 의원님과 함께 윤창호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답장을 받았던 3분 중 한 분께서는 감사하게도 응원의 메일을 보내주시긴 하셨지만 직접 발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을 논외로 하면 이제 의원님 포함한 2분이 남습니다.
창호가 이제 병상에 누워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의원님들과 서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직접 만나 뵙고 좀 진심을 느끼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어떠한 의원님과 함께 할까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3가지 정도는, 우선 첫 번째는 이 법안이 발의되고 또 통과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슈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이슈화를 제대로 시켜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겉만 살짝 바꾸는 식이 아니라 제대로 핵심을 건드릴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의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통과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을 찾는 것이 저희 제1의 목표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하태경 의원님께서 거의 유일하게 저희가 처음 만나 뵈었을 때 이 윤창호법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계셨고, 또 창호의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그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고 계셨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한테 가장 먼저 물어봐 주셨습니다.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까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같이 의견 조율을 했던 점에서 하태경 의원님이라면 끝까지 우리가 같이 믿고 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누구의 탓인가를 따지기에 급급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그러하셨듯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떠한 것이 있을지 고민하여 실행에까지 옮기는 정치인들이 가득한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절대 모든 이에게 완벽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을 온전히 믿고 지지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선한 일들,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한 일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능력을 믿고 이 사회에 그 선한 영향력을 널리 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창호의 장례식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창호를 마지막으로 보내던 날 뒤에서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 잔은 괜찮아에서 이제는 한 잔도 안 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던 하 의원님의 선한 능력을 믿기에 다시금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의 후원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는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합니다. 2020년 9월 서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으로부터 피격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심지어 고인에 대한 인격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당한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이신 이래진 씨께서 공동 후원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까지 약 만 1년 동안 계속 관심과 끊임없는 또 노력을 해주신 하태경 의원님의 작은 출발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의 첫 만남은 작년 9월에 국회 국방위, 그다음에 정보위 약 2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하태경 의원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형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이 말 한마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1년 동안 그래도 매달 한 달에 한두 번씩 또 전화를 주시고 또 의원실에 또 보좌관님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리가 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면담을 주선해 주셨고 그 중에 국민의힘 전 당대표를 바로 면담하게 했고 그 다음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 다음에 유엔 북한 인권위 그 면담, 그 다음에 유엔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고 또 바로잡고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감장에서 이 정부의 무능함, 국방, 외교, 안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관련해서 냉철하고 날카롭게 질문을 하셔서 이 정부의 무책임함, 무능함을 강력하게 꾸짖어 줬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끔찍한 만행에 관련된 재발 방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생의 안타까운 희생이 어찌 보면 앞으로 일어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남북 평화, 통일에 관련된 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앞으로 큰 뜻의 정치를 펼치면서 많은 역할과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이 아닌 지금도 시작하는 마음으로 물심양면 도움을 주시는 끝까지 책임지는 이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님들을 총동원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동생의 실종 한 달째 사고 선박에 동행해서 작은아마 선상 일형제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때 받았던 아픔과 고통이 의원님의 위로와 동행을 했다는 게 저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시아 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저를 초대하셔 대한민국과 북한의 비인도적인 비인권적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공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엔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보고관과 직접 화상 통화를 주선하셔서 끔찍한 만행을 바로잡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번 전화를 먼저 주셔서 진행 사항이 어떤지 또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따뜻한 배려와 인간적인 신뢰를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정치는 작은 것부터 작은 감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실천하는 정치인의 표본이고 이 시대 정치인의 산 증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소 저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소신과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오셨고 또 이 사건 이후에 가까이서 1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함께하면서 이 시대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원님의 인생의 한 역사를
같이 고민하고 깊은 감명을 받고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큰 정치의 도전을 시작하십니다. 박수로서 격려와 응원을 힘차게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없고 아무런 의지할 곳 없는 약자의 편에 늘 가까이서 동행하시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봐왔습니다. 행동하는 하태경 의원님 같은 젊고 유능한 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시작은 작지만 고난이 있어도 하태경 의원님 같은 분들과 함께 한다면 이것이 바로 희망의 정치, 행복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희망의 결실들이 모여서 오늘의 영광과 미래의 정치에 감명 깊은 발자취를 열어주시는 하태경 의원님께 응원과 격려, 희망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의 모든 분들과 함께 기억하는 그리고 먼 훗날 가장 멋진 지도자의 길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태경 의원님은 늘 국민 속에 국민 곁에 국민의 눈물을 그 다음에 아픔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행복과 미래의 큰 도전의 길을 가시려 합니다. 앞으로 시원하고 멋진 정치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광을 같이 빛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또 한 분의 훈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리온 헬기 사고로 젊은 청년 5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휴가를 하루 앞두고 참변을 당한 고 박재우 병장의 사연은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은 하태경 후보자가 국방위원회에서 첫 활동을 시작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자마자 포항으로 달려가서 유족을 만나고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을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마리온 헬기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재우 병장의 애할아버지께서 저희의 공동 후원회장님이 되주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박재우 병장의 외조부 김호웅입니다. 2018년 7월 17일 포항 해병대에서 마리던 기동 헬기가 정비 후 시험 비행 중에 추락하여 젊은 장병 5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때 우리 하태경 후보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하태경 후보님께서 사고 현장인 포항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고를 완전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또 우리 유족들에게 사고 현장이나 사고 경위도 공개하지 않고 또 언론 접근도 통제를 해서 까마뜨면 이 사고가 비밀리에 묻힐 뻔했습니다. 또 연결식을 해병대와 유족 간 합의하여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치미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족들은 거대한 힘을 가진 공권력 앞에서 꼼짝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태경 후보님께서 이 사고 소식을 듣고 포항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유가족의 슬픔을 의료해 주시고 또 사고 진상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의견과 또 우리 유족들이 해야 할 일들을 상세히 논의해 주셨고 또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 사고 현장이 유족에게 공개되고 또 언론에도 공개되어 많은 국민들께서 이 사고를 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하태규 후보님께서 역할을 해주지 않으셨다면 이 사고는 그냥 조용히 묻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족들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참혹한 슬픔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맸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를 위해 달려와 주신 또 우리 하태경 후보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연결식 때까지 쭉 함께 해주셨고 또 매년 추모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 유가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연결식이 끝난 후에도 하태경 후보님께서는 국회에서 사고 헬기의 기체 결함과 정비 및 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헬기 제작 및 부품 반입 과정에서의 방위사업청과 기술품질원의 과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질타하시는 등 국산 헬기에 대한 안전한 제작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의 안전과 희생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는 헌법에 근거한 국가 권력을 통하여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정치를 보면 참 희화화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삶이 인간답기는커녕 그나마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형국이고 또 이해 조정은커녕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여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하태규 후보님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국민들을 대변하고 돕고자 나서는 이 청렴한 정치 지도자가 있고 또 이렇게 하 후보님 같은 많은 분들이 나온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더 밝아지고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태경 후보님과 같은 정치 지도자가 어려운 국민들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응원을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후원회장님들의 각기 다른 사연이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이 듭니다. 또 동시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시면서 희망을 안겨드리기 위한 하태경 후보님의 의정활동의 단면을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후원회장님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카나비 구출 작전이라고 알려져 있죠. 카나비 구출 작전의 주인공이자 현 중국 징동게임즈에서 정글러로 활약하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서진혁 선수가 공동 후원회장님이 되주셨습니다. 카나비 구출 작전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프로게이머로 활약하는 당시 서 선수 미성년자였죠. 노예계약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인데요. 당시 하태경 후보자를 비롯한 많은 분의 도움으로 노예계약을 해지하고 정상적인 계약을 맺으면서 기성세대에 맞싸운 2030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던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하태경 후보님께서는 PC방 대통령이라는 애칭까지, 별명까지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오늘 서진혁 선수는 일정상
오늘 행사에 참석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의원실로 찾아와 주기로 하셨고요. 추후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후원회장님 소개가 다 끝났고요. 다음은 공정선거 서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대한민국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업률도 폭증하고 부동산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부의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결혼, 출산, 취업도 포기하고 내일을 살아갈 희망마저 포기하는 대한민국 현실에 우리 청년들은 그저 암담하기만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20세기 구태 정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정한 대한민국,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낡은 20세기 정치를 끝내고 21세기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대가 교체돼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시대 교체의 염원을 담아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공동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공동선언문 대표자가 나와서 선사라고 선창하시면 모두 오른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선서 20세기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21세기 새로운 정치로 진정한 시대 교체를 바라는 대국민 공동선언문. 하나, 우리는 깨끗하고 투명한 후원회 모금 활동으로 20세기 낡은 정치가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정치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 서로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갈등 지향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는 행복 지향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셋,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하태경 국민의힘 경선 후보 후원회 회장 김호웅, 김민진, 이래진, 서진혁, 일동. 네, 이상으로 하태경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후원회 발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